선택된 사람의 삶에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불렀던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날 일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역사에도 당신 세대에도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군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남아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어질 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정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닫힌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놓쳐버린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연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늦어짐과 정확함은 다릅니다. 늦어짐은 당신이 원한 시간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함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바로 그 순간에만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세요.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관계들, 거의 시작될 뻔했던 프로젝트들,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답변들, 모든 것이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늘 박자를 한 걸음 놓치고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불협화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율이었습니다. 뭐든 안 된다는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침묵은 아직 이름 붙일 수조차 없던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만약 5년 전에 당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아직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감당하면 됩니다. 당신이 정체라고 불렀던 것은 지하에서 이루어지던 건설이었습니다.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은 압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축은 밀도를 만듭니다. 밀도는 수용력을 만듭니다. 당신은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이전 모습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조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 안에서 실제로 형성되고 있었던 것의 가장 얕은 층에 불과합니다. 주변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는 동안에도 당신 안에 어떤 것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실망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했고 어쩌면 논리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휘어졌지만 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계속 민감하다는 것은 약점처럼 느껴집니다. 실망한 뒤에도 계속 믿는다는 것은 순진해 보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는데도 계속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인 보존이었습니다.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냉소 위에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비터네스 위에서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 문을 닫아버린 마음에서는 꽃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부드러움은 재료였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것과 똑같아지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무언가가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싶었지만 떨면서도 계속 열어두었을 때마다 당신은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선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것은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트라우마가 아니라 확신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움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움만으로는 앞으로 올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기도는 올라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한 신호 없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방향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길어지면 그것은 점점 버려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려짐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끄러울 때는 어떤 목소리든 방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깥의 소음이 줄어들면
당신은 내면의 층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는 두려움만의 음색이 있습니다. 야망에도 다른 음색이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에도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무게를 실으십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은 사실 청각을 분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충동과 지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부르심을, 결핍과 목적을 구별하는 법을 말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신호가 쏟아지는 환경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배워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메마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감각을 정교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언가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여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긋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이유가 없어도 기다려야 할 때를 압니다. 그것은 조급함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조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 번째 형성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움과 분별보다도 더 깊은 무언가가 말입니다. 기다림에는 수동적인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기다림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인내는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것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정확함이었습니다. 정확함은 과정을 변질시키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연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름길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억지로 답을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얼마나 자주 거의 맞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나요? 단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자주 당신 스스로 약속의 모조품을 만들 기회가 있었나요? 하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굴복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 순간에도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당신만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았던 순간에도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막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의 부족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정직함을 단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가오는 것은 타협 위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박함 속에서 내린 결정으로는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만든 구조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드문 능력입니다. 올바른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더 드문 능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할 수 있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렬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그것이 정확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이 다음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 단어를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단어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의미의 새로운 이 아닙니다. 업데이트도 아닙니다. 개선도 아닙니다. 버전 2.0도 아닙니다. 그 단어는 차다시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차다시는 단순히 최근의 무언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례가 없는 것, 이전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이전의 것들에는 그것을 설명할 구조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평범한 승진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높은 단계의 반복된 사이클로 이끌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가족이나 세대의 누군가가 이미 지나온 패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이전의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렇게 구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이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차다시는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복사할 수도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아낼 그릇 역시 전례 없는 방식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껴왔습니다. 당신의 삶이 전통적인 각본을 따르지 않는다는 느낌, 당신의 길이 익숙한 이야기들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감각, 당신의 구조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감각 말입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당신일까요? 당신이 존재하기 훨씬 전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을 품고 살아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출산이 곧 정체성이던 문화 속에서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결핍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해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변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받은 아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꿀 예언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단지 한 여인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감당하게 될 무게에 비례한 준비였습니다. 만약 한나가 너무 일찍 아들을 얻었다면 그녀는 단지 위로만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향을 낳도록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당신은 자신이 단지 안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영향력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랜 고통은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녀 안의 의존이 교만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지연은 사명을 감당할 성품을 보호했습니다. 당신은 그 기다림에 공감했습니다. 조용한 수치심에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감각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는 비교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율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역사적인 무게를 품고 있다면 그 과정은 결코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만이 전례 없는 것을 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나 이후 수세기가 지나 작고 잊힌 한 마을에서 또 다른 여인이 불가능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위도 없었습니다.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전해진 일을 감당할 전략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질문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력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동의였습니다. 그녀 안에서 태어날 것은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연장이 아니라 역사 속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 하나님은 기술적인 완벽함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내면에 열려 있음을 찾으셨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얻으려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요구되는 것은 준비됨이 아니라 내어드림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대가도 몰랐습니다. 어떤 결과가 따를지 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전례 없는 것은 가장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예는 설명을 동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당신이 방법을 아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락하는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그 예를 거의 막아버릴 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 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의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반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진 조용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어쩌면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아주 어린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문장을 심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선택되는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당신은 비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시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표현하려 할 때 침묵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막힘입니다. 당신은 약속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합리화합니다. 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의심합니다. 부르심을 느끼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막힘은 미묘합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당신의 예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남 이전에 회복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나타남 이전에 회복이 옵니다. 그리고 회복은 아주 특정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일찍 침묵당해버린 당신 안에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한때 당신은 계산 없이 믿었습니다. 조건 없이 신뢰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꿈꿨습니다. 그 시절에 당신은 순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온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반복된 비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쌓여간 실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른 책임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열려있던 그 신뢰는 조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어로, 그리고 결국 감정의 억제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만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것은 지나치게 통제된 내면 환경에서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살아있는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열려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진전보다 먼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너무 예민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내면의 아이는 유치함이 아닙니다. 냉소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파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회복이 없다면 당신은 힘은 있었겠지만 흐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흐름 없는 힘은 새로운 것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복된 후에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까지는 도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가 나타나려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상처 입은 것을 정리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임은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결정을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일찍 기뻐하지 않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실망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희망을 줄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것은 움츠러든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과 그것을 받을 위치에 서는 것은 다릅니다. 바람은 내면의 일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은 내면과 외면의 정렬을 요구합니다. 자세를 요구합니다. 최근 당신 안에 조용한 기대감 같은 것이 느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마치 무언가가 곧 움직일 것 같은 느낌,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주파수의 조정입니다. 받아들이는 통로는 당신이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것을 멈추고 이제 준비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기 시작할 때 열립니다. 모든 신호를 의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멈추고 열린 태도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열립니다. 이것은 과도한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동의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를 망치지 않도록 회복되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서두르지 않도록 훈련받았고 이제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물러서지 않도록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수년 동안 한 질문이 당신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내 길은 더 느렸을까? 왜 내 문은 더 늦게 열렸을까? 왜 내 삶은 기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을까? 이 질문은 영적으로 보입니다.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면 모든 어려움은 배제의 이야기로 강화됩니다. 모든 지연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모든 비교는 조용한 고발이 됩니다. 왜 나인가? 라는 질문은 당신을 시간의 피해자 위치에 씁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전례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 했는지를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에는 자신이 특정한 무언가를 감당하도록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없습니다. 무작위적인 고통과 의도된 형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의도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당신을 거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나인가? 라는 질문은 계속 당신을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아팠던 것들을, 부족했던 것들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것은 백미러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점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하고 더 전략적인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의 축 자체를 바꾸어 놓는 질문이 말입니다. 당신을 지나치게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사람으로 다시 위치시키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은 왜 나인가가 아닙니다. 왜 지금인가? 입니다.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을 지나온 후에, 지금, 바로 이런 경험의 조합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오직 시간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 성숙함과 함께 이 순간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과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특정한 시간의 지점과 동기화된 사람입니다. 올바른 연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커지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가능성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축적이 아닙니다. 수렴입니다. 더 일찍 일어났다면 당신에게는 분별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 늦게 일어났다면 어쩌면 이미 안주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보존된 부드러움, 훈련된 분별력, 단련된 정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존재합니다. 왜 지금인가? 라는 질문은 당신의 이야기가 지연이 아니라 정확한 해방의 순간까지 이어진 점진적인 정렬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자신의 세대보다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함은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기화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풀어지고 있는 어떤 것은 바로 오늘 존재하는 당신의 모습을 정확히 필요로 합니다. 더 미숙하지도 않고 더 굳어버리지도 않은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을 표시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시작되는 것은 봉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으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앞으로 21일 동안 당신은 단순하지만 깊은 한 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7단어, 짧은 선언, 매일 의식적으로 들리는 목소리로 반복할 문장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태어나는 전례 없는 것에 동의한다. 7단어입니다. 이것은 빈 주문이 아닙니다. 언어적 정렬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동의를 강화합니다. 오래된 자기 배제의 이야기를 끊어냅니다. 확장의 신호를 감지했을 때 물러서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21일은 단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신경 패턴이 자리 잡는 데 평균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건 내 것이 아니야를 나는 동의한다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세요. 하루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밤에 하세요. 떠오르는 신호들을 의심이 다시 해석하려 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관찰하세요. 미세한 문들을 관찰하세요. 예상치 못한 대화들을 관찰하세요. 내면의 조정들을 관찰하세요. 아무것도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저 동의하세요. 이 실천이 전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이클은 외부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것을 스스로 망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완전히 봉인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지연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정확함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약함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부드러움의 보존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침묵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분별력의 훈련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정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시간의 정직함을 단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왔습니다. 차다시, 개선이 아닙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나를 보며 기다림이 역사적인 방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마리아를 보며 자격은 이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막힘과 마주했습니다. 침묵당했던 자신의 한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받아들임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왜 나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왜 지금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고 감당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닿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이 메아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행동 하나를 하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세요. 단지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표식으로서 당신이 전례 없는 것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는 보이는 기록으로서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숨을 쉬세요. 지금 시작되는 것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